자, 이렇게 하루 동안 클램프 해뒀어요. 이제 클램프 풀고 본격적인 제작을 시작해 볼게요. 좌판을 제작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보통 그라인더로 작업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저희는 그라인더는 사용하지 않아요. 처음에 그라인더를 사용해 봤는데 너무 위험하고 또 긴장되고 위험한 만큼 그래서 작업하는 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일단 너무 긴장 속에서 실수하지 않아야 되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저희는 대패 이렇게 수공구를 가지고 좌판을 만들고요. 중간중간에 그 샌더로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저 좌판 라인을 좀 다듬고 시작할 건데요. 이 측면과 뒷면의 라인은 다리가 붙어야지 완성이 돼요. 지금 선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다리가 붙어야 이제 최종적인 라인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가상의 라인이라고 할 수 있죠. 패턴대로 정확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리가 붙고 나서 조절을 하고, 대신 앞에 들어가는 이 라인은 지금 잘라내고 좌판을 다듬을 거예요. 뒤집어서 이 라인을 다시 표시해 줄게요. 자, 가운데 판의 센터를 찾고요. 자, 밴드소에서 앞을 잘라왔고요. 이제 좌판이 껐덕거리지 않게 나무를 붙여줄게요. 일단 확실히 필요 없는 살을 덜어낸다고 생각할게요. 1차적으로는. 말로프 의자는 뭐 대량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 보는데 의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수공구로 하는 게 재밌어요. 음악도 틀어놓고 커피도 한잔 하면서 그렇게 만들면 참 재밌는데 지금 음악을 틀면 저작권에 걸리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가구를 만들어 본 적이 있어도 나무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 보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연습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인 거죠. 이제 좌판이 끝나면 사실 연습은 없어요. 다 실전으로 다듬어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날릴 살이 많은 이 좌판을 할 때 깎는 연습도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밴드소에서 이쪽을 자를 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을 너무 끝까지 잘라 놓으면 이 깊이가 너무 깊어져요. 제작할 때 가운데는 많이 깊지만 옆으로 나올수록 약간 완만해지거든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살을 일부러 남겨둔 거예요.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맞춰줄 수 있게. 이렇게 모양을 깎아 나가실 때는요, 완성된 모양까지 막 파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간다는 느낌으로 얘로 계속 조금씩 깎아 나가고 또 그 다음을 또 깎아 나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만들어 가야 돼요. 끌질하는 방법 같은 거는 사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또 해보시면 정말 금방 감이 오세요. 한 30분만 끌질을 해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대신 이제 어떤 도구가 더 효율적인가 그런 것만 처음에 잘 모르시니까 이런저런 도구를 계속 사용해 가시면서 알아가시는 거죠. 자, 노텍스 샌더를 사용하기 전에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목공할 때는 표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 샌더를 사용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일반 오비탈 샌더라고
이렇게 약간의 유격 있는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샌더인데, 이 샌더는 보시는 것처럼 헛돌죠. 그러니까 기어가 물려 있진 않아요. 근데 이 로텍스 샌더는 이렇게 기어가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샌더는 너무 힘있게 가공하거나 아니면 뭐 너무 저항이 큰 거친 거를 가공할 때는 회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샌딩을 할 수가 없는데, 반대로 얘는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힘있게 가공이 가능하죠. 이렇게 깎아내는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는 로텍스 샌더를 사용해요. 로텍스 샌더를 말루프 의자에 사용할 때 이게 참 편하거든요. 아니, 이 편한 걸 왜 지금 알려줬냐, 처음부터 이걸로 쓸 걸, 이런 말을 하시는데, 이 로텍스 샌더가 편한 것 같아도 양날의 검이죠. 예를 들면 욕심이 생겨요. 막 잘 깎이니까 이걸로 다 깎아버리려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꼭 실수가 생기고 그 실수를 돌이킬 수가 없게 되죠. 꼭 용도를 지켜야 돼요. 저는 지금 이 큰 볼륨을 살짝 정리하려고 얘를 사용할 거고요. 그 사포 방수를 점점 곱게 높여가면서 계속 깎아내고 얘로 정리하고 깎아내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예요. 끌질로 모양을 잡아가고 있지만 앞부분을 별로 안 건드렸잖아요. 앞부분에 이제 이 볼륨과 커브를 어느 정도로 할지 앞에 라인을 그려줄 거고요. 또 좌판이 지금 이렇게 네모나게 떨어져 있지만 아래에서 살짝 깎아서 올라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그리고 이 옆에 사이드 라인, 사이드 라인까지 그려 넣을 거예요.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하냐면 뭐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있어요. 이 밑에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질 커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한 5mm 정도, 이 정도 잡아가고요. 또 사이드에서 라인이 와서 쭉 타고 내려오다가 이 5mm 라인, 이 라인을 쭉 가져오세요. 그러면 가운데는 이 높이 때문에 더 많이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좀 더 많이 아래쪽 라인이 치고 올라와요. 그렇게 잡아주시고 또 그대로 이렇게 와서 또 그대로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좌판의 라인을 그려주셔야 되잖아요. 좌판 라인은 여기는 이 좌판이 끝나는 부분, 나중에 이렇게 이어질 거지만 이 라인만 지금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좌판 끝나는 부분부터 센터까지 이 완만한 좌판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얘가 똑같이 반전돼서 이쪽에도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패턴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패턴은 이렇게 좀 탄탄한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브에 밀착을 해주시고 끝부분부터 표시를 하는 거죠. 일단 적당히 표시를 해주시고, 대신 중요한 게 여기가 끝 센터죠. 그리고 여기가 좌판 끝, 이 부분을 표시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라인이 본떠졌죠? 이 아이를 이제 패턴을 만들어야죠. 정도. 16 정도. 15 정도.
방금 그린 자판 라인을 완성작에서 보면 이렇게 되죠. 아웃라인으로 아래 라인을 그려줬고요. 쭉 따라오고, 그리고 이 자판이 들어가는 이 부분, 정면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의 라인을 그린 거죠. 살짝 꺾어보면 이렇게 아래쪽에서 앞으로 살짝 올라오잖아요. 라인까지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온 거예요.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 아웃라인은 앞다리를 달고 나서 같이 가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가이드라인만 그려놓은 셈이죠. 이제 대략적인 모양이 잡혀가는데요. 어떤 모양으로 자판이 완성되어 갈지 감이 오시죠? 이제 좀 더 세밀하게 볼륨을 만들어 가고, 모양은 잡혔는데 이게 실제 자판의 볼륨보다 아직 모자라요. 더 많이 파내고 앞부분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앞부분을 작업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인 볼륨을 완성 단계의 볼륨으로 가기 위해서 깎아내고, 그 다음에 같이 앞부분을 만들어 갈게요. 모양을 만들 때는 끌도 이제 세밀하게 다듬을 땐 쓰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대패가 편해요. 모양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깎아내도 배대패 모양대로 자연스럽게 자판의 모양이 잡혀요. 좌판의 모양은 이렇게 좀 순서대로 만들어 갈 거예요. 모양을 알고 있으면 여러 번 만들어 보면 처음부터 다 살을 덜어내는 작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만드는 거를 기준으로 어떤 자판의 모양이 머릿속에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막 살을 덜어내면 기준이 없어져요. 그래서 먼저 지금 전체 볼륨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볼륨이 기준으로 딱 잡히고 나서 나머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부분은 단면이라서 끌지를 밀끌로 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타격을 하실 때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타격하면 아래로 쭉 파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타격하면서 살살 끌을 눕혀주는 거예요. 힘 조절도 하시고 끌을 눕혀가면서. 이 부분의 라운드가 제일 깊고, 이렇게 양쪽으로 점점 완만하게 다 퍼져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인 볼륨을 다시 한번 잡아봤어요. 지금 이 앞 보시면 앞 코가 쓰기에 너무 낮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깊이 파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직이 내려가면서 여기를 많이 깠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코가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를 세우려고 여기를 무리해서 살을 막 덜어내서 깎으시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면을 한번 정리하고 앞부분을 잡아갈게요.
자, 이 부분에 이제 깎아낼 살이 많잖아요. 끌로 이렇게 쳐나갈 수도 있고요. 처음에 이제 초벌로 큰 살을 덜어내기 위해서 끌로 쳐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포크 쉐이브, 라운드 스포크 쉐이브를 사용해서 깎아나갈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스포크 쉐이브가 안 닿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끝부분이. 그런 부분에는 줄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또 끌로 가공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나무를 깎는데 방법이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해 보시고 사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다른 모양을 깎아낼 때도 그런 사용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니까요. 저는 스포크 쉐이브도 써보고 저도 오랜만에 해서 끌도 쳐보고 여러 가지로 작업을 할게요. 이 좌판 앞부분에는 이 라인이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라운드가 져서 이 끝선으로 만나는데, 이 라운드를 그동안은 이렇게 작업을 해왔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좌판 패턴에 넣어 놓는 게 편하겠네요. 패턴 작업할 때 미리 그려 놓을 수 있게. 그래서 좌판 패턴에 이 라운드를 넣고 양쪽에 이 라운드를 그려 가지고 깎아내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볼륨이 지금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바깥 라인의 볼륨인데, 이 부분을 많이 깎아내서 약간 뭐랄까요, 오목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초벌 가공을 마쳤어요. 보신 것처럼 처음에 아래 라인 잡은 거를 이제 만나러 가야겠죠, 점점.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가공하지 마세요. 이 수정할 수 있는 여지를 꼭 남겨놔야 돼요. 처음 작업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점점 가고, 얘도 살을 덜어내서 점점 바깥 라인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정도 초벌 가공을 양쪽을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죽여줄 거예요. 이 코가 옆에서 보면 지금 뾰족하잖아요. 근데 옆에서 딱 봤을 때 원래 코가 갖고 있는 라인이 나오도록 이 부분을 뭉개서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깎아 나가면서 2차, 3차 다듬는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